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교육행정 개념 및 이론의 발달 과정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서 교육행정학의 구성, 목차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은 총 8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교육행정의 기초, 두 번째는 동기이론, 세 번째는 지도성 이론, 네 번째는 조직론, 다섯 번째는 교육기획과 교육정책, 여섯 번째는 의사결정과 의사소통, 일곱 번째는 장학행정, 여덟 번째는 학교 및 학교 경영 파트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시간으로 교육행정의 기초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교육행정의 기초는 교육행정의 개념과 원리, 그리고 교육행정 이론의 발달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육행정의 개념과 원리에서는 교육행정의 개념과 교육행정의 9가지 원리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 교육행정의 이론 발달 과정은 고전적 이론, 인간관계론, 체제이론, 이 세 가지 이론의 발달 과정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고전적 이론은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 페이올의 행정관리론, 베버의 관료제 이렇게 살펴볼 거고요. 인과관계론에서는 호손 실험과 인간 자원론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체제이론에서는 계젤과 구바의 역할 인성의 상호작용 모형, 계젤과 구바의 사회가정 모형, 그리고 카우프만의 체제 접근 모형,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내용을 중심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그럼 첫 번째 파트인 교육행정의 기초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 기초에서는 먼저 교육행정학에서 다루게 될 교육행정의 개념과 그 원리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교육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활동이 잘 되도록 관리하고 지원하고 지도하는 활동입니다. 그런데 이 개념에 대한 정의는 어떤 관점을 견지하고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내용을 조금씩 포함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교육행정의 개념을 세 가지 측면으로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공건설, 그리고 기능설, 그리고 경영설. 이 세 가지 입장에서 어떻게 교육행정을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국가 공건설 혹은 분류체계론입니다. 이 국가 공건설은 교육행정을 국가의 통치권 작용이라고 보는 법학적 개념에 의해서 지지된다는 점에서 법규 해석적 정의라고도 합니다. 이 법규 해석적 접근에서는 교육행정은 법률이 규정한 교육 이념의 구현을 위해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교육적 조건을 정비하여 교육활동을 지도, 감독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국가공건설은 교육에 관한 행정이라고 불리는데요. 교육행정을 일반 행정의 한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이 교육을 통제하고 지도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즉 그 말은 행정이 상위에 있고 교육이 하위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국가공건설은 분류체계론이라고도 말하는데, 그 이유는 국가 통치권 작용 가운데서 입법과 사법을 제외한 행정작용을 내무, 외무, 군무, 법무, 재무 등 5가지로 분류하고, 이 중에서 내무행정을 다시 보육행정과 경찰행정으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보육행정 중에서 교육에 관한 행정인 교육행정을 포함시킨다는 점에서 분류체계론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체계론의 한계는 교육행정의 공권적 작용은 교육 운영을
중앙집권적이고 관료적인 통제하에 두고 있기 때문에 교육 활동의 자율성과 독창성을 위축시키고 교육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능설의 입장에서 교육행정의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설에서는 그 행정을 교육의 지원과 봉사를 위한 활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이 지닌 독자성과 특수성을 인정해서 교육행정은 학교 교육의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봉사하는 것이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지방 분권적 민주적 행정을 강조하고 있고 이 기능설은 교육의 독자성과 전문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교육 당사자 참여에 의한 교육행정 운영, 즉 민주적이고 지방 분권적인 교육행정을 강조합니다. 조건 정비설이라고도 불리는데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인적, 물적, 재정적 조건을 확립하는 봉사적, 수단적, 조장적 활동을 위한 교육행정의 핵심으로 본다는 점에서 조건 정비설이라고도 합니다. 아까 국가공권설에서는 교육에 관한 행정이라고 했는데 기능설에서는 교육을 위한 행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교육의 봉사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는 의미로 교육이 상위에 있고 행정이 하위에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 기능설도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교육 행정의 목적을 교수 학습 활동의 지원에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목표 관리 활동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영설에서 교육 행정의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설에서는 교육과 행정을 통합하는 관점을 취하고 있는데요. 산업사회의 경영학적 지식과 체제 접근 이론을 교육행정에 적용해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교육활동을 성취하려는 노력에서 출발한 개념입니다. 교육활동의 전 과정을 하나의 체제로 파악하기 때문에 교육과 행정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통합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의 행정이라고 불립니다. 교육행정은 교육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여러 사람들의 협동적인 행위로 모아서 협동행위설로도 불리고요. 이 협동적 행위를 위한 의사결정 과정을 중요시합니다. 이 조정이라는 것이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데 조정을 통한 목표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의 조직체를 구성하고 조직체의 다양한 변인들이 유기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활동에 초점을 준다는 점에서 조정행정 혹은 목표관리행정이라고도 불립니다. 참고로 교육의 목적은 내재적, 외재적 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내재적 목적은 인간의 성장이나 합리적인 마음의 개발 혹은 개인의 자아 실현에 두고 있는 목적이고, 교육의 외재적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거나 인재를 양성하거나 혹은 개인이 취업을 해서 성공을 한다거나 이런 외부적인 요소에 교육의 목적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육 행정의 목적과 개념, 이것을 교육의 목적과 관련지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교육 행정의 9가지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합법성의 원리인데 이것은 교육 행정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기회균등의 원리로 모든 국민이 교육의 기회를 균등히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자주성의 원리는 교육이 정치나 종교로부터 중립성을 지켜야 하고 교육행정이 일반 행정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지방 분권의 원리는 교육이 외부의 부당한 지배를 받지 않고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정한 통제에 의해 실시되어야
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 민주성의 원리는 국민의 의사를 행정에 반영하고 국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함을 말합니다. 여섯 번째 공공성의 원리는 교육의 공익성이 강조되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을 직접 경영하고 지원할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에 대해서도 사회적 제도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게 지도, 감독, 지원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곱 번째 효율성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교육활동에 최소한의 일적, 인적, 물적, 재정적 자원과 시간을 투입해서 최대의 성과를 가져오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여덟 번째 안정성 유지의 원리는 교육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함을 말합니다. 마지막 전문성 보장의 원리는 교육행정은 나름의 특수성을 가진 교육을 위한 행정이기 때문에 교육행정에 관한 이론과 기술을 습득한 전문가가 담당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